안녕하세요. 주광일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녹화하는 거다 보니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몇 배로 뛴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원전입니다. 이게 왜 붙었는지, 붙은 것 중에 뭐가 진짜인지 오늘 끝까지 까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6820, 1% 넘게 상승입니다. 코스닥은 824로 소폭 하락이고요. 코스피만 보면 오늘은 그냥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원전 쪽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이 장중 26%까지 상승, 한전산업, 한국전력, 현대건설 등 원전이랑 건설주가 동시에 튀었어요. 성광밴드가 12%, S&T에너지는 16% 상승이에요. 코스피가 1% 올랐는데 이쪽은 그 10배 넘게 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장주도 같이 올랐느냐입니다. 원전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6%, 섹터 몸통인 한국전력이 7% 상승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형주만 상한가 가고 대장주가 죽어 있으면 그건 잡주장세예요. 하루 반짝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몸통부터 부품까지 전부 같이 올랐어요. 돈이 이 섹터로 진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볼 건 이겁니다. 이 재료가 진짜 성사되면 이 중에서 누가 실제로 돈을 버느냐?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정말 제일 많이 버는 종목이 맞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거꾸로입니다. 오늘 제일 적게 오른 종목이 실체는 제일 확실해요. 뉴스랑 수급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차 성적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7월 20일 전력인프라 회차에서 짚어드린 GNC에너지 35,500원이었어요. 그 뒤로 6만원까지 갔습니다. 69% 상승이죠. 7월 31일 반도체 기판 회차는 TSE가 18만 6천원에서 28만 8천원까지 54% 상승. 심택은 49% 상승이고요. 그 회차 4종목 전부 플러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월 21일이요. 대북 경협주가 불기둥이던 날이었죠. 그날 제가 5종목을 까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지켜볼 자리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 대하TI 5% 하락, 부산산업 6%, 아난티 7%, 인디F 4% 하락, 5종목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불 붙었을 때 사라고 안 한 게 그날의 수익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늘도 원전주가 불기둥이거든요? 겉으로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켜보라고 할 거냐? 아닙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오늘 영상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해두신 분들은 1초면 충분합니다. 불 붙었다고 다 사라고 하는 채널 말고 뒷면까지 까서 보여드리는 채널 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이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이 회사부터 알고 가셔야 오늘 영상이 다 이해되실 거예요. 미국 원전 회사입니다. 그냥 원전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상업용 원전을 제일 먼저 만든 원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이것도 이 회사가 지었습니다. 1971년에 착공해서 1978년에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독자분들, 원전에도 자동차 차종처럼 모델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한국형 원전 모델이 APR 14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시스템 80 플러스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통째로 인수합니다. 지식재산권까지 전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나와서 그거 원래 우리 기술이다 하고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추진할 때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회사, 미국 회사인데 지금 주인은 캐나다 자본입니다. 브룩필드가 51%, 카메코가 49%를 갖고 있어요. 2017년에 파산 신청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미국 원전 부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에 뿌리이면서 동시에 우리 수출을 맡고 있는 회사. 그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자, 오늘 원전주가 왜 불붙었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작년 1월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2025년 1월 한국 수력원자력하고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오랫동안 끌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이 나중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어요.
첫째, 원전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 1억 7천만 달러에 물품하고 용역 6억 5천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한테 줘야 합니다. 합치면은 한 기당 1조 1천억이에요. 그것도 50년 동안입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우리 기업이 원전 수주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도 체코만 빼고 안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계에서 원전 제일 잘 짓는다는 나라가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에 명함도 못 내미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손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미친 듯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 우리 돈 115조를 넣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짓겠다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안 지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돈은 있는데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투자 구조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게 폭탄이냐? 우리를 묶어놨던 그 계약, 상대방이 웨스팅하우스죠. 그 웨스팅하우스 주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열티를 받는 쪽에 우리가 끼는 겁니다. 북미에서 수주 못한다는 조항도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족쇄를 채운 쪽에 지분을 사서 족쇄를 푸는 겁니다. 이게 오늘 원전주가 통째로 뛴 진짜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편도 반드시 보여드려야 됩니다. 호재만 보고 끝내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에요.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산업통상부가 공식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한미 양국이 공동 출자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부가 부인한 게 뭡니까? 공동 출자하는 형태다. 이 부분입니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형태 하나를 부인한 거예요. 부인의 범위가 좁습니다. 이게 부인 기사가 나왔는데도 원전주가 이틀째 오르고 있는 이유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재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제안과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분할이고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재료가 좋아도 돈의 성격이 나쁘면 며칠 못 갑니다. 지난주 대북주가 정확히 그랬어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라고 했고 실제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전주는 어떨까요? 어제가 이 재료로 오른 첫날입니다. 그날 누가 샀는지 뽑아봤습니다. 한국전력, 기관이 51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기관이 125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전부 기관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반대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네 종목 전부 순매도였어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한전기술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22만 주를 팔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네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뭡니까? 한전기술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제일 많이 던진 것도 한전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북주하고 오늘 원전주 뭐가 다르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대북주는 외국인이 판 물량을 개인이 받았습니다. 기관은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그건 개인끼리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전주는 외국인이 파는 걸 기관이 받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기관이 받는다는 건 뭡니까? 최소한 리서치를 돌려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거 없이 안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켜보라고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이 파는 쪽이니까 전략 매수도 아니에요. 분할입니다. 여기 잠깐 제가 매번 공유드리는 종목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만든 종목 분석기가 자금 흐름하고 수급을 매일 데이터로 추적합니다. 오늘 이 네 종목 수급도 그걸로 뽑은 거예요. 그 종목들 제가 매일 공유드리고 있어요. 개미하고 세력의 정보 격차, 그거 시스템으로 좁혀드리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 받아만 가세요. 자, 이제 종목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순서는 등락률이 아니라 실체가 확실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받은 당사자 본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 프로젝트에 이미 공급사로 확정돼 있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현지에서 이미 설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회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인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들으시면 오늘 시장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이 재료의 주인공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 회사가 지분을 사줘야 수혜를 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기가 사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네 종목 중에 값은 제일 쌉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전기 파는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 밑에 발전자 회사가 6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수력원자력이에요. 우리나라 원전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바로 한전하고 한수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족쇄를 찬 당사자가 이 회사고 지금 그 족쇄를 풀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받은 것도 이 회사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 회사가 움직여야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가 수준을 보시죠. 한국전력 PBR이 0.47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PBR이 뭐냐? 주가를 회사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1배면 순자산만큼 값을 쳐주는 건데 0.47배면 순자산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자 회사가 아닙니다. 잘 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많이 오른 한전기술은 PBR 7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7배고요. 이 재료의 주인공이 순자산 절반 값인데 재료가 얹힌 종목들이 순자산의 7배예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7% 상승, 장중 한때 36,400원까지 갔고 지금 35,200원입니다. 그런데 52주 고점이 69,900원이에요. 고점 대비 49% 아래, 반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61선이 35,900원 선인데 아직 못 넘었어요. 21선에서도 4% 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종목들이 21선보다 20%, 25%씩 위에 있을 때 이 종목만 4% 위에요. 오늘 같이 올랐어도 아직 안 올라온 자리라는 겁니다. 다만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역배열이에요. 121선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자리지 정배열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매수 밴드 33,000원에서 35,500원, 21선 위 눌림 자리를 노리세요. 손절가 32,000원, 21선을 이탈해서 마감하면 정리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21선인 4만원, 2차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비중은 4종목 중에 제일 크게 가져가셔도 되는 자리예요. 제일 안 올랐고, 제일 싸고, 재료의 당사자니까요. 다음 종목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건 지분 인수가 성사돼야 수혜를 보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회사는 무산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계약이 끝나 있거든요. 무슨 계약인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느냐, 원자로하고 증기발생기, 터빈을 만듭니다. 원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원자로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여기 하나입니다. 원전 한 기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 회사 물건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을 두 번째에 놓은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올해 1월입니다. 미국의 그 800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공급사로 확정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주기기 공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미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원자로 압력용기하고 증기발생기 생산에 이미 들어갔어요. 텍사스에 인공지능 캠퍼스를 짓는데 거기 들어갈 AP1000원전 4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32년 가동이 목표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나온 지분 인수설이 무산돼도 이 회사는 이미 미국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분을 사면 더 좋은 거고 안 사도 원래 받을 물량이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이 재료가 깨지면 근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회사는 안 사라져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차트하고 거래대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6% 상승 85,600원입니다. 4종목 중에 제일 적게 올랐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을 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오전에만 3천억이 돌았어요. 4종목 중에 압도적 1등입니다. 제일 적게 올랐는데 돈은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큰 자금이 급하게 위로 올리지 않고 조용히 물량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제 기관이 125만 주를 순매수한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차트 위치를 보시면 21선보다 13% 위고요. 61선은 막 넘어섰습니다. 52주, 고점 13만 9,200원 대비로는 38% 아래고요. 다만 이 종목도 정직하게 짚고 갑니다. PER이 641배예요. 지금 버는 이익 기준으로는 비쌉니다. 실적이 아니라 수주 잔고를 보고 사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응입니다. 매수 밴드 78,000원에서 82,000원, 61선 근처 눌림이고요.
손절가 75,000원, 21선 이탈입니다. 1차 목표가 95,000원, 2차 목표가 11만원이에요. 세 번째 종목은 미국 현지에서 이미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검토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무슨 계약인지 이름까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사인데 왜 원전이냐? 우리나라 원전 시공 1위가 이 회사입니다. 고리, 한빛, 신고리 다 여기가 지었어요. 국내에서 원전을 실제로 세워본 경험이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22년에 이미 대형 원전 글로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전략적 협약을 맺었어요. 오늘 갑자기 엮인 게 아닙니다.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현대건설이 페르미 아메리카하고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압력용기 만들기로 한 그 프로젝트 바로 그겁니다. AP1000원전 내기에 대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 미국 원전 프로젝트의 도면 작업에 우리 회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안 단계도 아니고 검토 단계도 아니에요.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합의문 기억하시죠? 북미에서 우리 기업은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 들어가는 구조라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분을 사면 이 회사 자리는 더 커져요. 파트너에서 주주 쪽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7% 상승해서 13만원, 5거래일로는 10% 상승입니다. 근데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종목 1년 누적으로 보면 이미 100% 상승했습니다. 2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예요. 성격이 한국전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위쪽 저항이 아주 명확해요. 오늘 장중 고가가 13만 2,200원이었습니다. 121선 바로 아래까지 갔다가 멈춘 거예요. 여기를 넘기느냐가 다음 흐름을 결정합니다. 대응입니다. 오늘 추격은 권하지 않습니다. 매수 밴드 11만 3천원에서 12만원, 61선 위 눌림이고요. 손절가 10만 8천원, 21선입니다. 1차 목표가 13만 6천원, 2차 15만원. 비중은 중간으로 가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13% 상승. 4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5거래일로 보면 32% 상승했고 거래량이 평소에 8배 넘게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제일 마지막에 놨을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결정타입니다. 네 번째 종목 한전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원전 설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노형인 APR 1400을 설계한 곳이에요. 한국전력이 최대 주주고요. 원전을 지으려면 도면부터 있어야 하니까 사실 밸류체인의 맨 앞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국에 원전 10기를 짓는다고? 그러면 설계부터 필요하겠네? 설계는 한전기술이지.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에 짓겠다는 원전 모델이 뭐라고 했습니까?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입니다. 우리 모델인 APR 1400이 아니에요. AP1000을 쓰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하고 원전 공급은 웨스팅하우스가 맞습니다. 한국 기업은 시공하고 기자재 납품이에요. 이게 어제 지적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돈하고 시공력만 대고 주도권은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해보시죠. 시공은 현대건설,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 설계는요,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의 자리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일 불명확합니다. 물론 여지는 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역량을 집중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을 뺀 다른 지역은 한전기술이 설계를 맡을 여지가 커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늘 주가만큼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하고 수급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장중 한때 13만 5,4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12만 2,900원이니까 21선보다 25%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21선보다 25% 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산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거래량은 평소 하루 35만 주 정도 도는 종목인데 오늘 8배 넘게 터졌습니다. 자금이 몰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매수만은 아닙니다. 어제 외국인이 22만 주를 팔았어요. 이 뜨거운 자리에서 외국인은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위쪽 저항도 보세요. 121선에서 정확하게 막혔죠. 우연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오늘 자리는 추격 금지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수밴드 10만 8천원에서 11만 5천원 61선 근처까지 눌릴 때 보세요.
손절가 97,000원 21선입니다. 목표가는 135,000원 121선 돌파 확인이고요. 비중은 4종목 중에 제일 작게 가져가세요. PBR도 7.47배입니다. 재료는 제일 뜨거운데 값은 제일 비싸고 실체는 제일 불명확해요. 3개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종목을 한 화면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지분을 사는 당사자 본인이고 PBR 0.47배, 21선보다 4% 위, 4종목 중에 제일 쌉니다. 비중 크게.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미국 프로젝트 공급사로 확정됐어요. 제일 적게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1등입니다. 얘도 비중 크게. 현대건설. 미국 현지에서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1년 사이 2배 올라 있고 121선 저항 바로 아래에요. 비중 중간. 한전기술.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데 미국 원전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몫입니다. 21선보다 25% 위, PBR 7배, 외국인은 던지고 있어요. 비중 작게, 추격 금지. 우리 시청자분들 양끝을 보십시오. 오늘 제일 많이 오른 한전기술은 이 프로젝트에서 자리가 제일 불명확합니다. 반대로 제일 적게 오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공급사로 확정돼 있어요. 상승률하고 실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처음엔 이름값으로 움직여요. 원전하면 설계, 이렇게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계약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돈이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이 테마는 뉴스 한 줄에 그대로 움직여요.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한 번 더 갑니다. 반대로 정부가 한 번 더 강하게 부인하면 그날로 꺾여요.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중장기, 1년에서 3년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분 인수가 되든 안 되든 미국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짓겠다는 계획 자체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사로, 현대건설이 설계계약사로 들어가 있고요. 단기는 지분 인수설이 끌고 가고 중장기는 미국 원전 건설 자체가 끌고 갑니다. 이 2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위치는 4종목 전부 1년 최고가 대비 30% 아래, 그리고 전부 역배열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 자리지 다 오른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지켜보라고 안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제안이 있었고 검토 중이라는 단계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힌 게 아닙니다. 둘째, 지분을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분을 인수하면 그 사업에 손실하고 자금 회수 위험을 같이 떠안습니다. 대형 원전은 투자 결정부터 실제 가동까지 10년 넘게 걸려요. 고정 가격으로 도급 계약을 맺으면 비용이 초과됐을 때 우리가 뒤집었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4종목 전부요. 기관이 받고 있어서 대북주 때보다는 낫지만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위로 크게 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할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눌릴 때 나눠서 손절가 잡고 실체가 확실한 쪽 비중을 크게 이렇게 가세요. 오늘 이 4종목 제가 감으로 고른 거 아닙니다. 수급 데이터 뽑고 계약서 확인하고 이평선 위치 계산해서 순서를 세운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직접 만든 종목 분석기가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매일 데이터로 추적해요. 개미하고 세력의 정보 격차, 그거 시스템으로 좁혀드리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100% 무료예요. 선착순이라 마감되면 내려갑니다. 늦기 전에 받아가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것, 계약서를 확인하면 순서가 바뀐다는 것. 지난주에 대북주는 지켜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사라고 말씀드려요. 대신 나눠서 손절가 잡고요. 수익 보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남은 8월 정말 큰 돈 벌어가시는 한 주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